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분노합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 얼마나 참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는데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오로지 정적 죽이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정부. 대체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 했던 걸까요? 자신과 가족의 범죄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였던 걸까요? 대체 무엇을 하려 정권을 잡은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 엄혹하고 황당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때도 느껴보지 못한 이 감정은 뭘까요? 끌어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바꿨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검찰은 대표님을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 대우주력으로 규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검찰은 비판하지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 없다. 5번째 검찰 소환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9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는데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수원지검 입구에 도착한 이 대표는 타고 온 카니발 차량에서 잠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허리 숙여 인사한 후 다시 청사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청사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정식, 정청래, 박상혁, 천준호, 강준현, 이용빈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는데요. 단식 투쟁 10일차인 이 대표는 옅은 회색 정장에 노타이, 운동화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곧 국가라며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평화 파괴에 대해 그리고 우리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며 화무 11홍,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일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며 정치검찰을 악용해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검찰은 대표님을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의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등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며 윤 정부의 실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치장스럽게 여기면서 상권 분립은 실종됐다며 검찰이 정치 일선에 나서며 공권력은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 분노했는데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이 전쟁 같은데 해방 전 돌아가신 독립영웅을 느닷없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며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념전쟁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 사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는 데 혈안이 된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주권까지 빼앗으려는 정부, 국민들에게는 전쟁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무도한 권력의 폭력과 퇴행을 막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리로 되돌릴 때까지 어떠한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맞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어떠한 정권에서도 대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야당 후보이자 대표를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5번 검찰 소환을 한 전례도 사례도 없는데요. 이쯤 되면 이건 광기입니다. 반드시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광기. 이럴수록 더 강해지고 더 뭉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더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들을 사방에 풀어 물불 가리지 않고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봅니다. 국민의힘의 노련한 정치 공작 작태를 보며 세월은 흘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뉴스타파 폐간을 말했습니다. 이에 호응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숙주를 운운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인터뷰를 받아 보도한 기자 6명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하더니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급기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사형에 처해야 할 일이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용산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애절함이 처량해 보일 지경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검찰 등이 한통속이 되어 야당은 물론이니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만을 골라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문제가 적발되면 허가 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굳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건설노조 조합원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 과정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소집해 수도권 민심 대책을 논의한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 가운데 몇몇은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 멘트를 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팀까지 만들었고 폐간을 위한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동일한 잣대 그리고 빠른 판단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